안녕하세요. 김석현입니다. 저는 인텔리전스 코리아 편집자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바는 저희 인텔리전스 코리아의 금년 주제인 Liberalism for All 하에서 하나의 글인 Liberalism in Time and Space의 글 작업이 일환으로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인 토크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통찰했던 19세기의 위대한 사상가인 토크빌의 저서를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왜 지금도 토크빌이 읽히는가로 시작하겠습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프랑스의 귀족 집안 출신이었는데요. 부계와 모계가 프랑스 혁명 당시 다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토크빌이 살았던 시대가 프랑스가 민주주의 질서를 자리 잡게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토크빌은 당시 민주주의 총화로 떠올랐던 미국의 정치를 관찰하고 저술을 해서 Democracy in America라는 명절을 남기게 됩니다. 토크빌은 스스로 리버럴로 생각했지 민주주의자라고 여기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시대의 필연이라고 여겼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가 원하던 자유주의가 구현될 수 있을지를 탐구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탐구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토크빌이 미국 민주주의를 주목했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민주주의의 선구자는 영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입헌 민주주의를 비록 발전시켰지만 세부 내용은 귀족 정치의 특성이 굉장히 강한 면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 뿌리는 영국에 두고 있지만 1776년 독립 이후에는 대중의 권리 그리고 평등성을 강하게 부각시킨 민주정치를 진전시켜서 오히려 영국보다도 더 민주주의를 더 앞으로 발전시켜낸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의 리버럴이나 또는 민주주의자들은 영국 모델보다는 미국식 모델이 더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여기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에도 영향을 받아서 1789년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후 기대했던 민주주의가 쉽게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혁명, 반혁명, 공화정과 왕정의 양단을 오고 가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프랑스는 1930년 7월 혁명으로 루이 필리페를 군주로 한 입헌 군주제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정부는 보수적 성향이 강했고 이로 인해서 민주주의 확장에는 그렇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을 듣게 됩니다. 토크빌은 1931년 5월에 미국의 뉴욕시에 도착했고 캐나다와 미국 남부까지 돌아서 이듬해 2월 그러니까 9개월간 견학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크빌은 당시 이제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신출내기 법관이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탐구한다라는 본 목적은 숨겼고 법관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교정제도를 탐구하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공식 허가를 받고 미국 여행을 하게 됩니다. 토크빌의 관심사는 왜 미국은 민주주의가 되고 프랑스는 안 되는가였습니다. 프랑스는 또 다른 유럽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을 비교 분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크빌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는 평등인데 그것이 작동하려면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래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토크빌이 봤던 것은 미국은 이제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래로부터 평등성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가 출발했는데 토크빌이 특히 주목했던 것은 마을 공동체, 타운십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방대하기 때문에 그 독재의 전제 조건인 중앙 집권이 어렵다는 점도 토크빌이 주목했었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미국은 이미 상공업 사회로 급속하게 발전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상속 제도 역시 장자 계승 사회가 아니라 그 똑같이 균등 분할하다 보니까 토지가 계속 균등 배분되고, 그래서 그게 평등성의 사회적 기초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크빌은 귀족 출신이기도 했고,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중도적이고 관찰자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미국의 민주주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는 입장이긴 했지만, 그러나 민주주의가 항상 그 원했던 대로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그 프랑스의 경험도 그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프랑스가 민주주의를 정말 획기적인 민주주의를 시작을 했지만, 실제 이제 그 자유는 오히려 약해져 버리고 독재자가 통제하는 국가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적절한 개인의 자유가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독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그 민주주의의 이제 골간인 다수의 지배가 오히려 독재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했었는데요. 그 다수의 지배가 말하자면 이제 소수와 개인을 침묵시킬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한 침묵에 기반해서 이제 다수의 지배를 잘 이끌어오는 선동자 또는 독재자가 나올 수 있다고도 여겼었던 것이죠. 그 토크빌은 비록 귀족 정치가 시대의 흐름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점에서 귀족 정치가 다수의 지배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도 일부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토크빌이 갖고 있는 그 리버럴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크빌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려했던 바는 사실 어느 정도 현실화된 면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프랑스가 다 그러했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1848년에 공화정이 복원되는데 1952년에 나폴레옹 3세가 다시 황제정으로 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1870년에는 프러시아에게 패했고, 이후 그 공화정이 수립되긴 했는데 시민들이 그 공화정에 반대하면서 파리 꼬뮌을 1871년에 세우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게 이제 대량학살로 이어진 비극이 되게 됩니다. 토크빌은 1848년 이후에 좀 의욕을 보였습니다. 외무장관도 하고. 그런데 이제 1851년에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를 하게 되니까 사실은 정치 일선에서 은퇴하고 본인 가문소의 성에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당파주의가 아주 심화됐는데요. 특히 이제 1854년에 칸사스 네브라스카 액트는 그 노예 제도를 더 강화시켜준 면이 있었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1861년 남북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토크빌은 비록 뭐 남북 전쟁이 벌어지기 2년 전에 죽었지만 그 디모크라시 인 아메리카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이 그 노예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그 우려를 표명했었고요. 이게 분열의 소지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도 봤었습니다. 토크빌은 나머지 여생은 이제 건강으로도 그렇고 본인의 민주주의에 기대했던 바도 좌절되면서 사실은 조금 염세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토크빌이 대단히 그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냉정한 관찰자였기 때문에 그의 고찰이 지금에도 그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토크빌은 사회 경제 조건을 굉장히 중시했었는데, 이것은 그 시대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란 가치 지향성을 높게 평가했던 것에 비해서 토크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크빌은 그 평등성을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갖춰 나가려면 그의 필자가 물적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봤고요. 이러한 토크빌의 사고는 나중에 칼 막스와 같은 사람들의 유물론적 사회관으로도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다수 지배는 항상 불안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수의 지배를 견제해낼 수 있는 정치적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봤고요. 토크빌이 미국에서 주정부, 양원제, 상권 분립 등을 이제 봤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이런 견제 기능이 갖춰진 정치 체제를 우리가 리퍼블릭이라고 합니다. 토크빌의 통찰을 이제 한국에도 시사점을 이끌어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한국의 민주주의도 대단한 성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도 1789년 혁명 이후 1870년 거의 100여 년의 역사가 사실은 걸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도 그 계급사회 타파를 선언한 갑오경장 1984년이죠. 그리고 대통령 직선 개헌 1987년이 한 100여 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 중에는 일제강점기 35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한국의 경우도 상당히 그 독보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이러한 진전이 가능했던 것은 토크벨의 그 경제적 조건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수출 지향 경제를 통해서 계속 그 한국의 좁은 시장 한계를 돌파하고 국민소득을 빠르게 증가시키면서 중산층을 확보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물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우려를 표명했었던 것처럼 그러한 비슷한 관점에서 한국 정치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토크빌에게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레고리 핸더슨은 6.25 전후 그리고 4.19를 전후로 도합 7년간을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었는데요. 나중에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서 한국 정치에 대한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이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입니다. 워낙 그 한국 정치에서는 유명한 책이고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 핸더슨은 한국이 평등성도 강하고 또는 상승 욕구도 강한 점은 미국과 비슷하다고 여기고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대중하고 상부 정치 권력만 존재하고 그 사이에 기업, 협회, 지방조직, 자치조직처럼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인터미디어리가 없는 것은 상당히 아쉬워했고요. 그게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나면서 한국도 지방자치조직도 만들어지고 기업도 더 전문화되어 가고 하는 일들이 많아졌지만 아직은 핸더슨이 우려했던 바처럼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직은 좀 약한 점이 한국 민주정치의 구조적 약점이 아닌가 싶습니다.